옛날에 생선판으로 지금 굉장히 유명한 회사잖아요. 해피콜. 네. 완전히 획기적인 제품이었어요. 저희 집에 앞뒤로 아직도 다 있어요. 쓰는. 왜냐하면 이렇게 두 개를 딱 덮어서 생선을 구울 때 냄새가 막 온 기름 집안에 튀고 진동을 하는데 그거를 딱 원래는 이제 보통 엄마들이 그 뚜껑을 덮거나 맞아요. 저희 엄마 신문지를 주로 덮어서 신문지,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냄새가 안 나가고 튀지 않게 했었는데 네. 그 제품으로 굉장히 유명한 브랜드죠. 대한민국 최고의 프라이팬 브랜드인 해피콜 정품을 여러분께서 놀라운 가격에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해피콜이 대한민국 최고인 이유는 프라이팬 하나를 만들어도 순도 97% 이상의 최고급 판재, 천연 광물 소재의 코팅, 3번 이상의 코팅 공정과 5번의 세척 공정을 포함한 총 39단계의 생산 공정을 거치는 엄격한 품질 관리 때문인데요. 네. 이 김용민닷컴에 입점한 해피콜 클레드 프라이팬은 일명 다이아몬드 프라이팬이라고 불리는데 다이아몬드 가루를 진짜 넣은 고품질의 논스틱 코팅으로 재료가 눌어붙을 걱정이 없고 어떠한 조리 환경에도 강력하고 오래갑니다. 요즘엔 가스레인지 말고 인덕션 많이들 쓰시잖아요. 네. 인덕션에도 탁월한데요. 바닥에 부착된 IH 디스크가 인덕션의 화력을 빠르게 전달하고 우수한 열 보존력으로 요리의 완성도를 높여줍니다. 게다가 도자기 원료인 세라믹 외장으로 고온에서는 유해 물질이 없이 사용할 수 있으며 세척도 간편합니다. 이게 바깥에는 다른 재질이고 안에는 맞아요. 코팅이 안 돼 있으면 이게 사실은 길들이기가 너무 어려워서 네. 근데 여러 번 코팅을 해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고요. 이미 유명한 제품이니까 제일 중요한 이제 가격인데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워낙 압도적으로 저렴해서 방송에서 가격 노출은 어렵습니다. 직접 비교 검색하시기를 추천드리고요. 네. 김용민닷컴은 아시다시피 무료 배송으로 만나보실 수가 맞아요. 있으니까 네. 한번 써보시고 결정을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준비된 수량이 소진되면 조기 품절될 수 있으니까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아유, 오래 가요. 가격에 자신 있나 봐요. 직접 비교해보라고 그러니까. 하시는 거 보니까. 요즘 검색에 딱 넣으면 가격 이제 뭐 최저가 딱 품질은 뜨죠. 일정하니까. 네. 그래요. 네. 그만이 말을 안 들으면 남편이 네. 그 잘못을 제대로 시인하지 않으면 또 좋겠네요. 뜨밤을 보내면 됩니다. 뜨밤. 뜨밤을 이런 걸로 남편들 저 달고 힘들게 가지고 하지 말고. 달고서 뜨거운 밤을. 그건 뜨밤이 아니잖아요. 아, 그 뜨밤이 궁금하신가 봐요. 뜨밤? 뜻밤을 왜 몰라요? 모르는 게 아닌데 뜨거운 밤. 그 머리로는 상황에서의 아는데. 뜨밤. 머리로는 아는데 한번 또 실천을. 아, 안타깝습니다. 네. 재밌으세요. 아내분에게 더 사랑받는 네. 우리 김용민 PD님 PD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잠시 후 안양스마트 금기념 특별세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의 첫 번째 프로모션 자율주행 셔틀입니다. 이번 달 야심차게 준비한 프로모션 제품들입니다. 모두 무료로 제공해드리겠습니다. 렛츠고! 저는 좀 오늘 어려운 기사를 가지고 왔는데 이 기사를 읽는 내내 한글인지 한문인지 모를 정도로 부탁을 드리면 좀 쉽게 써주시면 저처럼 그 번역기를 항상 돌려야 되는 거예요. 저처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사실 그 제목이라든지 헤드라인이 참 마음에 들어가지고 가지고 왔는데 기사를 읽으면 읽을수록 제가 좀 미궁에 빠집니다. 하지만 그래도 조금은 제가 얻는 게 있어가지고 깨달은 바가 있어서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이대남. 자, 20대 남자. 네. 아시죠? 예. 윤석열의 이대남 기획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는 제목의 이제 기사인데요. 결과적으로 성평등 사회가 이 담론이 가진 현실을 대면해보자라는 소주제가 있습니다. 자, 젠더 담론에 관한 한 20대 대통령 선거 캠페인은 역대 선거와 확실히 구분이 됩니다. 이렇게 남성이 빈번히 호명된 대선은 처음이고 20대 남자에 국한되긴 하지만 지금까지 선거 캠페인에서 남성이 부분 집단으로 호명된 적은 없었습니다. 반대로 여성은 역대 선거에서 구체적인 집단으로 호명도 되었고 선거 공약집에 늘 여성 공약이 별도 범주로 존재했었죠. 여성 정책 공약. 예, 구직 여성, 뭐 경력 단절, 여성. 워킹맘, 기타 등등. 근데 왜 그랬을까? 여성 정책은 왜 별도의 범주로 존재했지만 남성은 또 왜 따로 존재하지 않았을까? 보니까 그 이유는 지금까지 시장과 정치의 구조를 디자인하고 공약집을 만드는 사람은 대부분 기성세대 남성이었습니다. 이들의 인식 세계에서는 구직 준비 중인 사람과 여성은 있었지만 남성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일자리 정책 안에
여성의 일자리 정책은 있었지만 남성의 일자리 정책이 없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냥 남자는 일자리 정책에 그냥 포함을 시켜버린 거죠. 근데 현재 이대남들이 분노하는 것은 우리가 역차별을 당하고 있고 여성이 충분히 불평등한 사회가 아니라 평등한 사회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남성에게도 똑같은 권리, 더 많은 권리를 이제 주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죠. 자, 그런데 이번 20대 대선 캠페인 과정에서 남성이 한국 사회를 구성하는 전부가 아닌 부분으로 호명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른바 이대남으로 호명되는 정치 담론은 단기적으로는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사회적 인식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한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대 남자들의 목소리를 우리가 들었으니 더 나아가면은 50대 남자 또는 30대 여자, 70대 성소수자도 공존의 권리를 누려야 할 부분으로 인식할 수 있는 공간이 생겼다는 거죠. 나중에는 이런 것들도 우리가 얘기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아니, 좀 어려워. 좀 쉽게 얘기해 줘. 아니 그러면 20대 남자가 20대 남성들을 위한 정책이 있는 것처럼 70대 남성을 위해서도 뭐 50대 여성을 위해서도 정책이 있어야 된다. 네, 그리고 그럼 뭐 70대 성소수자에 대해서도 30대 여성들만의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제 부분적으로 사회적인 문제를 이슈화시켜서 얘기해 볼 수 있는 어떤 공간이 생겼다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은 세대별로 느끼고 있는 문제가 확연히 다르다는 것을 이번 문제를 통해서 알게 됐다는 거죠. 이게 한국 남자들의 문제라고 하기에는 20대를 우리가 국한시켰고 이 20대들이 무엇을 자꾸 얘기하냐면 결국 일자리와 주거와 여러 가지 구체적인 문제들이 있는데 50대 남자들과 또 느끼는 문제가 다르다는 거죠. 다르죠. 네. 근데 20대 남자도 하나의 정체성 집단이라고 뭉기는 어렵습니다. 자, 20대 안에서도 누군가는 10억 대출을 받아서 아파트를 사고도 이자 걱정이 없는 20대도 있고 누군가는 맞아. 정말 지옥고에 거주하면서 당장 월세를 걱정해야 하는 이대남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이대남 담론은 담론 주창자들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판도라의 상자를 연 것으로 보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20대 남자들은 초중반 군 복무로 인해서 공백이 가져다주는 인생 주기의 지연 그리고 점점 더 커지는 기회비용이 현실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반대로 또 여자는 고용의 기회와 임금의 성별 격차가 여성 시민의 생계와 생활을 위협하는 것도 또 현실이다. 또 남자로 들어가 보면 가계 경제를 일방적으로 남자가 북의 사회의 낡은 질서를 지탱하도록 요구받는 규범이 남성들의 평등한 공존 권리를 침해하는 것도 현실이다. 반대로 또 여자들은 성상품화, 성범죄에 관대한 사회가 여성들의 삶을 위협하는 실체인 것이다. 그러니까 각각의 문제가 서로가 존재 공존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적 현실은 이처럼 실존을 하는데 이 현실을 대면하는 것을 가로막는 것은 다양한 정치 담론이라는 거죠. 오히려 예를 들어서 윤석열 후보가 이제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7글자를 페이스북에 게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여성가족부 폐지는 공약이 아니고 윤석열 후보의 대선 캠페인 메시지 전략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여성가족부 폐지를 이명박 대통령도 시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가족부라는 이름이 없어질 수도 있고 바뀔 수도 있지만 이 여성가족부는 26개의 법률이 지정하는 정책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이 26개 법률을 모두 폐지할 게 아니라면은 이 기능을 이관하거나 다른 부처를 밝혀야 하지만 윤석열 후보는 이거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윤석열 후보의 관심은 정부 기능의 재배치가 아닌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명박도 원래는 이것을 없애자고 했지만 결국에는 2년 뒤 다시 여성가족부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보건복지부를 이관했던 업무 중 상당 부분을 다시 여성가족부에 재배치했고 기능 자체를 없앨 수도 없었고 복지부에서 이 모든 업무를 감당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시도했지만 실패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 현 지도부는 코로나19 이후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에 처한 청년 남성 시민들 이대남으로 호명하면서 성별 갈등을 동원하는 캠페인 전략을 이제 구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여성가족부 폐지는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그런 의지, 20대들 똘똘 뭉쳐 우리 너무 힘들잖아. 너네 지금 직장 없잖아. 일 없잖아. 집 못 사잖아. 이런 의지를 담은 정치 슬로건에 불과하다.
폐지를 할 의지는 없어 보인다.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이명박도 없애려고 했다 말았어요. 네. 그건 뭐 말뿐인 거고 지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혐오를 자극시켜서 뭔가 선거에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 치고 선거 후에 입을 씻지 않는 사람을 내가 안 본 적이 없어요. 못 본 적이 없어요. 늘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약간 이 문제를 이 젠더주의적으로 접근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신지혜가 이런 글을 썼더만요. 보니까 이대남이라는 가상 집단을 앞세운 일련의 남성 우월주의자들은 OECD 국가 가운데 임금 격차가 가장 크고 남녀 간의 임금 격차가 가장 크고 네. 유리천장 지수가 가장 높으며 그러니까 여성들의 어떤 승진이나 사회적 성취가 대단히 낮고 그래서 이제 상장사 임원 5% 미만이란 거죠 여성이. 네. 이런 대한민국의 여성들을 앞에 놓고 너희는 지나치게 보호받고 있다라고 당당히 주장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말을 좀 뒤집어 보면은 네. 이대녀라는 가상 집단을 앞세운 일련의 페미니스트 집단들은 강제 징집으로 끌려간 청춘의 시간 2년을 바쳐야 하고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장시간 노동을 하고 하루에 5명씩 일하다가 죽는 최악의 산재 국가에서 일하며 거의 모든 연령대에서 여성보다 2배 내지 3배 많이 자살하는 대한민국의 남성들을 앞에다 놓고 너희는 지나치게 기득권을 누리고 있다라고 당당히 주장한다. 이런 얘기로도 또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은 뭐 남자가 옳다 여자가 옳다 이게 아니라 왜 이렇게 터무니없는 젠더 논리를 앞세워서 남녀를 갈라가지고 이렇게 싸움을 붙이냐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사실은 특히 이대남들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뭐 저희 세대까지는 뭐 사실은 아들이라서 대접받고 남자라서 우대받는 그런 문화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늘 그래서 빚지는 마음으로 사는 편인데 근데 그 세대는 그렇지가 않아요. 성적으로 평등한 가정환경이라든지 학교 교육 속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이런 어떤 그 성평등의 문제가 이즘이나 이념의 문제로 이렇게 이해되지 않는 세대란 말이죠. 그런데 그 이대남 이대녀들을 편갈라가지고 이렇게 야 너는 남자라서 덕 보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한다든지 네. 뭐 야 여자 너희는 많은 보호를 받고 있어. 많은 혜택을 받고 있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예요. 이러지 말자는 거예요. 구조적으로 고착화된 어떤 성차별 문제에 대해서 20대도 똑같이 60대나 50대나 40대가 책임을 지듯이 20대에게 똑같이 요구하는 건 좀 게으른 발상이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20대들의 삶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네. 이전 세대의 어떤 갈등들을 그대로 인식시켜서 똑같이 바라보려고 하는 이건 게으른 발상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이 기사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건요. 한국 사회가 정치가 진지하게 대면해야 될 것은 이런 혼란스러운 단면이 아니라 이 이면에 실존하는 그 개인이 갖고 있는 현실이에요. 이 현실에 대해서 바라봐야 되는데 그게 남성일 수도 있고 여성일 수도 있는데 그것을 20대 남자라고 묶어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젠더 갈등이 유발되면서 결국에는 차별금지법이라든지 이런 법들이 계속 늦어지고 있고 이런저런 이유들 때문에 그래서 이 기사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이 현실에 구조화하고 있는 법제도 규범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변화를 할 것인데 너무나 다층적이라 가지고 어느 하나로만 진단하기가 너무 어렵다. 결국 해결해야 될 과정은 이걸 더 공론화하고 또 대안들 간의 경쟁을 시키고 또 그걸 결정하고 집행하고 또 그게 오류가 있으면 다시 또 공론화하고 이거를 무한 반복하면서 우리가 시행착오를 겪어야 된다. 단지 갈등의 문제로 놔버리고 이거를 그렇게 이슈화만 시켜서 나가면 안 된다는 거죠. 아니 이게 이제 뭐 젠더 문제는 워낙에 또 첨예하니까 뭐 그렇다 치더라도 중국 혐오 이건 진짜 무책임한 태도입니다. 중국 혐오. 저는 중국을 좋아하지도 싫어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우리 무역의 25%를 차지하는 게 바로 중국이야. 우리가 이제 외국으로부터 돈 버는 거의 4분의 1을 지금 중국이 담당하고 있고 네. 지금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주한 외국인 가장 많은 사람들이 바로 중국인들입니다. 니하오마? 그렇지. 워시? 그것도 저기 저 구로동 여기 네. 돌아다녀 보면 네. 알겠지만은 간판 자체가 중국 간판이 있는 데가 많아요. 근데 맞아요. 저기는 이제 친미라고 비난을 받는 게 싫으니까 너희는 친중이지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야. 아니 우리가 무슨 그런 해놓고 반미를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 주권국가로서 평등한 관계, 공정한 관계를 얘기하는 거지 중국이 그 이슈를 갖고 들어오면은 같은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남의 바다에 들어와가지고 함부로 조업하면은 파괴해버린다는 거 아닙니까? 침몰시킨다는 거 아니에요?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근데 지금 이거를 야, 너 저 친중이지? 중국 앞에서 고개 조아리고 무릎 꿇지? 비굴하게 나오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지들은 미국한테, 일본한테 어떻게 하고 있는데? 네.
일본 돈 받아서. 네, 잠깐 샜지만 이제 결론을 얘기하면은 자, 이런 시행착오들이 결국 평등한 공존의 규범을 찾아 나가기 위해 우리가 감당해야 될 과정이고, 결론적으로 한국 사회 전체의 지배적 남성 이미지가 이제 부분으로 해체됐습니다. 20대, 30대 이렇게 세대 단위로 해체되며 20대 남성 내에서도 자산이 있는 집단, 없는 집단, 정규직과 비정규직, 또는 페미니즘에 동의하는 집단, 아닌 집단 등 다양한 주체들이 있어요. 사실은 20대 남이라고 그냥 그렇게 똑같진 않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질적인 이해관계나 세계관을 가진 하나의 집단으로 만들고자 하는 기획은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허구다. 그렇기 때문에 이대남에게 호소하는 이준석 대표의 외침은 허상이고 효과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전략이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혐오와 갈등을 조장해서 정치 세력화하는 건 분명히 문제가 있죠. 네. 무책임한 일이긴 하죠. 근데 저는 요즘에 조금 다르게 느꼈던 대목이 있었어요. 아까 신민정 평론가가 얘기한 일부분에 제가 동의하는 게 뭐냐면, 저희 때는요, 성적이 똑같지 않았죠. 여학생들이 이제 학교 성적이 좋으니까 학교에서 이제 원서 같은 거 나오면, 야, 오빠들은 성적도 나쁘잖아. 먼저 줘. 이랬어요. 그러니까 예비역 선배들이 취업을 못하고 있고 성적도 심지어 나쁘니까 너네는 성적 가지고 가면 되지 않니? 2장 나온 거 취직 못한 오빠들 주자. 이런 문화들이 있었어요. 저희 네. 때는. 그러니까 사실은 상대적으로는 성적이 저희 동기들이 훨씬 좋은데 기회가 이제 남성들한테 가장이라는 이유만으로 먼저 주어진 경우도 있었고, 네. 똑같이 아나운서로 입사해서 비정규직으로 들어왔을 때 여성은 그냥 비정규직으로 아웃되고요. 남성은 가장이잖아. 가정이 있으니까 쟤는 능력과 상관없이 쟤는 정규직, 이런 경우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불평등하죠. 그쵸. 왜냐하면 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뭐 잣대가 똑같지 않았으니까. 네. 근데 또 지금의 20대들은 제가 말하는 이런 상황과는 좀 다른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20대 남성들이 가지고 있는 분노도 들어봐야 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들어보고 그들한테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갈 수 있는 정책적인 부분들을 좀 제시를 해줘야 되는데, 아들이는 엄마들이 굉장히 속타하는 그런 대목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이제 딸 엄마여서 이제 그런 부분에 훨씬 더 몰입해 있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사실 시험 보는 데는 여학생들이 굉장히 뛰어나잖아요. 저 언론사 공채 진행을 했는데 성적으로만 치면요, 1등에서 20등 사이에 다 여자야? 압도적이에요. 다 여자야, 다 여자. 네. 그래요? 우리 이거 지금 압도적 가격이잖아요. 성적이 압도적이에요. 그렇구나. 아니 성비가 안 맞아요. 전혀. 뽑으면 거의 뭐 여성들을 너무 많이 뽑아야 되는 상황인데, 회사에서 다른 부분, 그러니까 성적으로 나오는 숫자로 표현되는 것 말고의 또 필요성이 있으니까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데, 이런 저는 부분에 있어서 할당제를 해야 된다면, 여성 할당제 해야 된다면은 남성 앞으로 실력대로 뽑으면은 여성 할당제가 필요 없지, 사실은. 그러니까 여성 40% 하면 남성도 40% 하자고요. 네, 저는 그게 제 주장이에요. 네, 굳이 할당제를 해야 한다면.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오픈해서 예. 그리고 젊은 세대들이 동의할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그냥 없애자, 쟤들을 미워, 뭐 이렇게 하지 말고 아까 말씀하신 이게 것처럼. 정치 무대에서 말이죠. 지금 민주당이 특히 그런데 다선 의원들은 무조건 이제 경선을 하게 했는데 여성이란 이유로 그냥 젊은 도전자들을 다 뿌리치고 공천이 된 국회의원 후보가 있습니다. 예, 이건 정말 이런 게 사실은 환멸을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도 물론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여성이 처해 있는 그런 불리한 환경은 있지만은, 그럼요. 근데 이렇게까지 일방적인 어떤 희생과 강요만을 이렇게 요구하는 건 참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고요. 예. 그나저나 오늘 끝나기 전에 네.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안철수 씨 큰일 났습니다. 왜요? 저 사고 났잖아요. 네. 중대재해법 뭐 처벌될 수 글쎄요, 있다 그러니까 그러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심각해요. 이거 사고 그래요? 났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안철수 씨의 안철수 책임이 있나? 씨의 그 대선 후보 홍보 차량에서 네. 2명이 이제 가스에 시켜서 그러니까요. 안타깝게 숨지고 한 분이 또 중태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네. 빨리 피유하시길 빌겠습니다만은. 근데 이게 말이죠. 왜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이 됩니까? 사실상 지금 이 사람들이 안철수 때문에, 이 돌아가신 분들이나 다치신 분이 네. 안철수 씨 때문에 지금 나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중대재해라는 데는 이견이 없어 보여요. 왜냐하면은 이게 사업자, 대표자의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 뭐 허가도 받지 않고 그냥 개조했다가 발생한 변경해가지고? 사고잖아요. 이게 중대재해 같은 경우에는 발전장치 가동 과정에서 발생한 일산화탄소가 버스 내부로 들어가서 운전자 등이 질식한 것으로 추정되는 네. 사건의 성격으로 비춰보면은 네. 이거는 바로
중대 재해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오. 그래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쪽에서는 이거 우리가 하청준 거다. 임대 계약한 그 버스 아, 차주의 책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법에 따르면은 안전관리와 감독의 책임이 본청이다. 원청에게도 있는 거예요. 아, 맞아요. 국민의당에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선의 조치가 다 됐는지를 확인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본청에. 물론 그러니까- 이제 당원은 노동자가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자원봉사자라고도 말할 수 있겠지만 근데 이 돌아가신 분 다치신 분들은 그러면 누구한테 이런 불이익 당한 거에 대해서 호소할 수 있겠어요. 고용관계만이 아닙니다. 이 책임을 누군가 져야 하는 것이고요. 중대재해법상 그러면 책임자가 누구냐? 네. 누군가. 사업을 대표 총괄하는 책임이 있는 사람. 그렇다면은 경영 책임자로서 안철수 후보를 거론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제가 봤을 때는 글쎄요, 정말 대놓고 봐주지 않는 이상은 안철수 후보는 굉장히 좀 위태로운 상황에 놓인 것 같습니다. 세상에. 왜냐면 어쨌든 또 사망하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누군가는 당연히 책임을 아니, 그죠. 져야 그분들이 될 것 아무리 안철수 후보 지지자라더라도 아니, 살아계신 분이 돌아가셨는데 책임을 아무도 안 진다? 또 책임을 아무도 안 지게 만든다? 그거는 딱지게 안 되는 일이죠. 어쨌든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이제 그렇게 변을 당하신 걸로 알려져 있는 거잖아요. 네. 현재까지. 예. 근데 이제 그게 무단 변경을 했다. 차의 구조를. 그 이제 예를 들면 그 다 이제 뭐 관청이나 이런 데 등록하고 개조를 했다면은 이 중대재해처벌법의 대상이 안 될 수도 있겠지만 매뉴얼을 다 지켰다면 이제 대상이 안 될 수는 있죠. 그렇죠. 근데 매뉴얼을 안 지키고 지켰다면? 멋대로 했다는 거 아니에요?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정말 사람이 대선- 돌아가셨어요. 이번 대선은 왜 이렇게 속이 시끄럽죠. 네, 시끄러워. 아니 또 우리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기업 경영을 해본 사람이라고 맞아요. 그렇게 자랑을 했잖아요. 네. 근데 이 일 처리를 책임을 회피하는 방향으로 간다면은 그거는 참 안 될 일이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 우리 이승훈 님이 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예. 이승우님. 그리고 이거 사법 처리 당할 수도 있어요. 우리 가능성이 있다는 헌터스 말씀이신 헤드님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네. 알겠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선거는 어디서 무슨 일이 생길지를 모른다는 그러네요. 생각이 들어요. 20여일 아마 이제 그 후보 등록하고 공식 선거에 도입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근데 진짜 어디서 무슨 일이 생길지 그래서 대통령 하늘이 내린다는 말이 맞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네, 예. 그럼 사전 투표는 3월 2일에 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3월 2일부터 하고요. 그리고 3월 9일에 본투표를 본투표 있고. 하게 되고. 예. 그게 정말 초조한 시간인데 네. 제가 말씀드렸죠. 김용민이가 웬만하면 틀리지 않습니다. 특히 전국 서울시장 틀렸잖아요. 내가 언제? 서울시장 오세훈이 된다 내가 했어요. 언제 박영선이 된다고 그랬어? 난 그런 적 없었어. 이미 다 나와 9주 오세훈 된다 9주 전, 3주 전부터 지금 너무 안 좋다 지표가 말씀드렸고 그래서 그때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이 그 재수없는 소리 하냐라고 또 얘기 많이 했었어요. 네. 그러셨어요? 이번에 서울시장 후보 민주당에 누구 나옵니까? 아직 모릅니까? 뭐 박영선 전 의원이 또 나올 수도 있겠지만 우상호 의원님도 박주민 의원 얘기도 나오고. 박주민 의원 얘기가 조금 더 많이 그래요?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지금 나오는 얘기로는. 근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뭐 박주민 의원 좋아하는 분이지만 네. 아니 2020년에 국회의원으로 당선됐으면 끝까지 완주하고 갑시다. 왜 굳이 그렇게 그 직을 내놔요? 자기 정치적 욕심 때문에 보궐선거가 또 있게 되면은 네. 국민에게 참 죄송한. 송구한 일이죠. 그럼 개인적으로 일인데. 김용민 PD님이 눈여겨보시는 누가 나오면 좋겠다 이런 사견은 얘기해도 되지 않습니까? 서울시장? 네. 나는- 꼭 국회의원이어야지 됩니다. 아니 국회의원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어도 나올 수 있습니까? 저쪽에서는 국회의원이 나왔으면 좋겠고. 아니 오세훈 시장이 한 번 더 재도전하는 거 아닙니까? 아마 도전하려고 하겠죠. 네. 근데 이제 이쪽에서는 아주 새로운 인물을 앉힐 수도 있는 거죠. 말하자면. 여당에서? 네, 정치인 출신이 아니고. 네, 뭐 누가 나오든 간에 여하간 이번에 누가 나오는 대선에서 중요한데. 네. 이재명 후보가 이기면은 네. 지방선거도 좀 도움을 민주당이 받겠죠? 굉장히 네. 좀 힘을 얻고요. 민주당이 이번 대선에서 진다? 그럴 가능성은 대단히 낮다고 봅니다만은 만약에 된다면은 윤석열이 된다면은 아이고 뭐 다음 네. 지방선거는 아, 오나마나 진짜. 오나만 안 하죠. 네. 예. 왜냐하면 국민들이 한쪽을 그래 우선은 밀어줘 보자. 여기 대통령을 뽑았으니까 이쪽을 밀어줘 보자. 어떻게 잘하나 보자. 이렇게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선거가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아까 그 젠더 얘기도 나왔는데 권성동 의원 비서관인가? 여성의 신체를 촬영했다가 아 진짜요? 그래요? 왜 촬영을 하는 거예요? 남의 몸을? 뭐 나중에 보려고 그러는 건가요? 그런 게 흥분이 된다는 것 자체가 전 너무 불법 신기한데. 촬영. 아니, 예전에도 그런 분들이 있었잖아요. 지하철에서. 예.
근데 이제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얼굴이 아니라 하반신 같은 걸 네. 촬영. 네, 부분 촬영하는 거죠. 이거는 처벌이 좀 애매했던 때가 있었어요. 왜냐 초상권이 아니기 때문에. 그치. 얼굴이 아니니까. 예. 근데 그것도 수치심을 유발하는 유발하는, 범죄죠. 그쵸. 예. 네. 근데 어쨌든 비서관은 불법 촬영, 또 의원님은 기혼 여성을 희롱하고 강릉에 이렇게 예쁜 여자가 있었나 그 말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권성동 의원이요? 예. 근데 그 안다리를 사람이 지금 윤핵관으로 불리고 있죠. 대통령이 되면 이제 실세가 되는 겁니다. 윤석열 씨가 대통령 되면. 네. 대한민국이 이래서 해야 되겠습니까? 기본은 좀 지키고 우리가 삽시다. 네. 아니 제가 이 페미니즘에 대해서 굉장히 좀 비판적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런 성범죄에 대해서 뭐 용인하자는 얘기는 용인하자 뭐 관대하게 보자 이런 입장 전혀 아니거든요. 그러면 안 되죠. 절대 안 되지. 네. 저는 성평등주의자입니다. 성평등주의자예요. 알겠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네. 진짜 그 의문이에요. 왜 찍는 거예요, 대체? 아무리 해도 그 구조가 이해가 안 돼. 남의 몸을 왜 찍어? 대체. 누군 몸이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쨌든. 오전 네. TF에서 한번 다뤄주시면 한번 다뤄보세요. 왜 조회수가 찍을까? 폭발하지 않을까. 아, 왜 찍는가? 그럼 그분들을 모셔야 되는데. 찍는 도찰남들을 모셔야 되는데. 아니 그분들을 치료한 선생님들이냐? 아. 네. 왜 그러한 심리를 갖게 됐는가? 그래서 이제 외국에는요 이 촬영할 때 소리가 안 나는데 맞아요. 우리나라는 소리가 나요. 찰칵. 찰칵 소리를 없앨 수가 없어.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그 공교육의 성교육 다 뜯어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성교육 매뉴얼을 저랑 미녀가 만들어가지고 학교에다 뿌리던지 뭘 가르쳐야 한다고 봅니까? 관계를 막을 수 없습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관계를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아이들은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는 성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예. 많이 부족하죠. 만약에 뭐 콘돔을 쓰는 방법 또는 어디까지 관계를 했을 때 예를 들어서 그냥 옷만 벗어도 임신되는 거 아니에요? 막 이런 정말 모르는 애들은 아는 무섭거든요. 그 지성적인 지식의 갭이 엄청나죠. 네. 중학교, 네. 고등학교 그러니까 아이들 하나부터 사이에서. 열까지 그냥 팩트로 어떻게 하면 위험한 건지, 어떻게 하면 임신을 피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는 게 건강한 관계인지를 적나라하게 알려줘야지 이걸 자꾸 숨어서 하고 우리가 성관계 얘기를 자꾸 부끄러워하고 자꾸 하다 보니까 도찰하는 사람들 다 성교육 잘못 배운 사람들입니다. 어딘가에서 의도들은 지식으로. 아니 이제 연애를 한다면 그런 짓을 할 수 있을까? 왜 연애하는 놈들 중에 또 그런 놈들도 아, 있다고 그럼요. 있어요. 네. 데이트 폭력도 있고 해서. 연애하는 사람 중에 자기랑 연애하는 사람을 몰카로 찍어서 나중에 그러니까요. 고목성으로 아니 그걸 파는 헤어지고 사람도 나서 있잖아요. 예전에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둘의 그 아름다운 성관계를 보존하자 해가지고 네. 촬영을 했는데 네. 둘이 나중에 헤어졌어. 헤어졌어. 네. 각자 또 결혼해가지고 가정도 갖고 애도 가졌는데 그 촬영한 게 웹하드에 들어가 있었는데 웹하드를 도난당했어요. 그러더니 몇 년 뒤에 아니 웹하드가 아니라 이제 외장하드에 네, 그게 저장이 된 게 외장하드. 웹하드에 올라오더니 막 무수하게 끝까지 그냥 이 도는 거야. 아. 그래서 두 사람이 다시 만나가지고 네. 그걸 없애는 발견만 하면 다 없애는 그런 근데 일들. 못 없어요. 이미 한번 돌아버리면 못 없어요. 그건 불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디지털 장의사들도. 네. 심지어 그 팔리는 금액이 뭐 영상 하나당 1원, 10원. 그리고 이제 그 영상에 노출된 사람은 자기가 찍힌지도 모르는 영상들이 돌아다니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네. 이거 단속을 해봐야 뭐 뿌리를 찾을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네. 예. 이게 그런 거 하지 마. 아니 그걸 왜 촬영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합의에 따르더라도 그걸 왜 촬영을 해 그거를? 아, 그쵸. 그 디지털은 속성상 이게 계속 복제가 뭐 가능하기 복제되니까. 때문에. 그러니까 말씀하신 디지털 것처럼 성범죄도 더 강하게 처벌해야 말씀하신 것처럼 실질적인 성교육이 필요하고 왜냐면 아이들이 건강한 성교육을 통해서 자기가 성에 대한 어떤 뭐 궁금한 쾌감이나 또는 뭐 이런 게 어떨 때 만족스러운지를 느낄 수 있거든요. 배울 수도 있고 그것도 학습될 수 있는데 뭔가 그런 식으로 막 불법으로 촬영되고 뭔가 그런 걸 보고 배우는 그런 거예요. 걸로 그것이 좋은 거고 그것이 흥분하는 거고 뭔가 이런 식으로 잘못된 학습이 맞아요. 가능할 수 있어서 네. 실질적으로 근데 바나나 가져오라고 했던 선생님이 막 잘렸잖아요. 예전에 성교육 실질적으로 한다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성교육 말고 정말 그 실질적으로 그러려면은 뭐랄까요 이렇게 남자와 여자를 가르는 문화부터 없어져야 돼. 아, 그럼요. 네, 우리 사회가 당연하죠. 그런 식으로 배타적으로 상대를 바라보는 이런 시선 자체를 없애야 되기 때문에 이걸 또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는 인간은 반드시 낙선을 시켜야 합니다. 누가 있나? 아, 결론을 내셨어요. 네. 이미. 예. 이 혐오를 유발하는 젠더가 이런 아니지. 사람들. 결국에는 진짜 뭘 하겠다는 게 아니라 단순히 표를 얻기 위한 행보임이 너무나 분명하거든요. 예. 오히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의 실제 문제를 더 숨기게 만들어요. 실제로 겪고 있는 어려움들을 더 숨기고 있는 한 세를. 네. 아니, 오늘도 너무 알찼습니다. 그죠? 예. 네.
오늘 마음씨 시사 오늘 순서는 여기서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앞으로 한 3주는 굉장히 치열할 것으로 예상이 되네요. 매일매일 뉴스를 21일 쏟아질 남았네요. 텐데요. 네, 저희가 저희만의 시각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세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기